네, 오래간만에 또 모셨는데요. 강미은 TV의 강미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이라고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십니까? 주로 이제 외신을 분석하고 뭐 이런 거니까요. 네. 오늘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신이 좀 다루고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별로. 예. 못 봤어요. 네, 저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 부정선거 의혹을 혹시 외신이 어떻게 다루나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는데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예전에 뭐 월드 트리뷴이라는 데서 다뤘다라고 네. 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사실 월드 트리뷴은 메이저가 아니죠. 메이저라고 치지 않거든요. 네. 약간 누가 만드는지 잘 모르는 신문이다. 좀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매체라서 좀 네. 그렇고 최근에 USA Today 네. 거기서도 이제 프레스 릴리즈란에는 실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 프레스 릴리즈라는 것은 보도 자료잖아요. 보도 자료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걸 받아서 메이저 언론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요. 외신들이. 왜 안 할까? 이거 큰 이슈예요. 왜 안 하나 제가 생각해 보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언론이 안 다루기 때문이에요. 아, 외신은 주로 제가 외신을 쭉 보면 항상 뉴스 소스가 있잖아요. 네. 정보원. 그럼 정보원을 주로 외신들이 한국의 뭐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의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 그렇게 나오지. 이게 나오고 또 누가 말했다라는 그 소스가 나와야 되는데 네. 결국 한국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외국 언론은 다루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프레스 릴리즈란에 올려놨기 때문에 저도 USA 그 프레스 릴리즈 올라온 걸 보고 네. 아 이거 이제 외신이 많이 받아서 쓰겠구나 생각을 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언론이 조용하면 외신은 쓰지 않습니다. 어저께요. 지금 네. 강민영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근데 어저께 구리 선관위에서 큰 게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생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MBC가 취재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하고 한 시간 이상을 취재해가지고 갔어요. 네. JTBC도 나와서 취재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JTBC는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써도 되냐고 그래서 네. 허락했어요. 네. 근데 어저께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 네. 취재는 해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네. MBC도 그렇고 JTBC도. 네, 지금까지 아. 우리 한국 언론에서 나온 게 조선일보의 그 박성현 교수님 인터뷰 네. 그 정도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중앙일보에 나온 거. 저 뭡니까 부여권. 네, 그걸 크게 그렇죠. 근데 터뜨렸죠. 이제 그런 정도로 나오면 다른 신문이 쭉 받아 써야 되는데 네. 받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안 쓰니까 외신은 안 쓰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윤미향 같은 케이스는 외신이 많이 나온 이유가 한국 네. 언론이 많이 다루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 의혹은 우리 언론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신이 만일 다룬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양심 선언을 엄청나게 했다라든지 또는 무슨 엄청난 뭐 모금 운동이 있었다든지 혹은 뭐 엄청난 데모가 있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건을 다룰 수 있지만 이 의혹 상태에서는 외신은 한국 언론이 안 다루기 때문에 외신도 안 다루는 아니 근데 미배인 겁니다. 교수가 네. 4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논문으로 한국은 부정선거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건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미배인 근데 그런 교수보다 안 것도 다룹니까? 별로 안 다루죠. 안 다뤄요. 저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박사를 하고 지금 미베인 교수님이 유니버시티 미시간 정치학과 네. 교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 미베인 교수가 지금 있는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라고 사회 연구소 네. 거기도 조인트 그 리서치 펠로우로 돼 있는데 네. 저도 거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제가 통신을 해보셨습니까? 미베인 교수한테 이메일도 제가 보냈어요. 예, 초반에.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거 하시니까 참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보냈더니 또 짧게 답도 오시고 그 논문도 저한테 처음에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엔 제가 좀 팔로우를 못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자기 트위터에다가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Don't Allow Rigged Election 이래가지고 요거 전에 건데 요거는 이제 예. 어제 거고. 예. 근데 조작된 선거를 허락하지 말라 이런 걸 트위터에 올렸어요. 올렸어요, 네. 근데 그게 한국 선거에 관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게 그랬습니까? 그건 한국 선거에 관한 건 아니었고 미국에서 2020년 대선을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선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전 선거를 싫어해요. 예. 우편 투표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시간주나 네바다주가 예. 뭐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하니까 우편 투표를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트위터를 하면서 네. 네바다주가 지금 메일 밸럿,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거 일리걸이다 막 비판을 해요. 그래서 네. 미시간주와 네바다주가 사전 선거로 우편 투표를 할 것 같으면 나는 그 두 주의 페더럴 펀딩을 네. 삭감하겠다. 오. 라고 하니까 그 두 주가 또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군요. 우리를 지금 뭐 탄압하느냐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자기가 이긴 선거 또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도 우편투표 있었잖아요. 네. 사전선거. 예. 근데 사전선거 우편투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 지지자가 네. 아닌 흑인이라든지 좀 네. 이렇게 더 못 사는 계층 네. 이런 사람들이 우편투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 자체가 싫은 거죠. 아. 그래서 그걸 그때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것 같다. 사전 선거에 부정이 있었던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뭐 그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미국도 사전 선거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는구나. 트럼프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 정도 얘기할 거면 뭔가 좀 이제 절차라든가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게 많이 나오니까 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결과가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런 것도 있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편 투표를 하면 투표를 안 해도 될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에서도 그게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사전 선거 우편 투표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미시간 공격하는 트위터 날렸고 네바다 공격하는 트위터 날렸는데 재밌는 것이 여기에 쓰는 용어가 voter fraud 사기. 사기네요. 네. 미베인 유권자 사기. 미베인 fraud. 교수도 그렇게 썼잖아요. 예, 미베인 제목. 교수도 제목은. 일렉션 2020년 한국 선거에서의 fraud라고 썼잖아요. 예. fraud가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그냥 사기라고 네, 썼어요. 제목을 예. 사기라고 썼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우편 투표하면 사기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두 주에서는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사람들이 당일 투표하는 것보다 우편 투표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그 트위터에서는 미시간 주에게 너희들 770만 장의 우편 투표를 벌써 보냈어? 이제 너희들 삭감할 거야. 펀딩 삭감할 거야. 이래서 또 미시간도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참 트럼프는 참 그 뭐라 그럴까 솔직 담백하다고 그럴까 너무 직설적으로 좀-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참을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다이렉트로 그냥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냥 막 던지는 스타일. 막 던지는 스타일. 예, 막 던지는 스타일이죠. 예. 그리고 트위터로 막 던지면서 하는 말이 미디어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트위터로 던진다라고 아.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의 주장이지만 사전 선거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 이것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를 하니까 미국 언론들은 많이 다루죠. 기사거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부정선거 의혹은 외신은 안 다루고 있습니다. 야, 그걸 네. 사전 선거는 미국에서도 저렇게 부정 논란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전 선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는 더 그 시스템이 엉망이잖아요. 지금 사전 선거 이번에 보니까. 네. 그리고 의혹이 있으면 재개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어. 그런데 미국은 재개표를 했죠. 하게 되어 있는 법의 근거가 있어요. 아, 법에 네. 나와 있나요? 예.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주 따로 법이 있잖아요. 네. 스테이트 로들이 있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주 법으로 네. 아예 딱 정해놨어요. 뭐냐면 선거 결과가 두 후보 사이에 0.5%포인트 이내다. 예. 그렇게 결판이 났다. 그러면 반드시 재개표를 해야 돼요. 반드시 법으로 아. 정해놨어요. 그거는 머신 리딩이에요. 음. 기계로 재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두 후보의 차이가 0.25%포인트 아니다. 그 완전 박빙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수개표. 수작업으로 아. 개표를 하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는 재개표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에 알고하고 저 부시하고 예. 대선도 재개표했잖아요. 그렇죠. 예. 2000년에 그때도 플로리다에서 재개표하느라고 플로리다에.
그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2018년 선거에서도 플로리다에서 또 재개표했어요. 네. 그래서 두 후보 차이가 0.5%포인트 차이, 0.25%포인트 차이 이러면 정말 차이가 작은 거기 때문에 예. 재개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나 하면 네. 후보자들이 됐어 나 안 할래 예. 이러면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스스로 그냥 예. 아니 내가 이제 진 걸로 패배 선언을 네, 하면 예. 나 안 할래 그러면 안 해요. 예. 그런데 디폴트는 하는 겁니다. 음, 그게 사실 맞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나 박빙이다 그러면 재개표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 플로리다 법을 좀 따르면 좋겠네. 저도 그래서 이 법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재검표 해야 될 때 뭐 많이 나오죠. 이번에 박빙으로 진 데 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으면 재개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재개표를 법으로 정해놓은 이 플로리다 법이 저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라고 그럼 뭐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하게 돼 반드시 있어요. 하게 돼 있으니까 뭐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뭐 반드시 하니까 0.5% 안에 들어가면 그 차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니까. 후보자가 하지 마세요.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예, 그 플로리다 법이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인 거죠. 우리도 그 좀 많이 아니 이 사전 투표 부정 의혹을 외신이 참 안 다루는 이유가 몇 번 조금 살짝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한국 언론이 안 다뤄서 네. 그런다 하니까 참 슬픈 현실이네요. 그럼요. 한국 언론은 또 왜 안 다룰까요? 취재를 해놓고선도 안 다루고. 박사님 그런 말 있잖아요. 신문사는 나의 것이지만 방송은 나라 것이다.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에서 그 최보식 칼럼에서 뭐 좀 이렇게 다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박성현 교수 인터뷰 다뤘고 그러는데 그 전혀 다른 데서들 방송에서는 전혀 뭐 다루질 않으니까. 그러니 외신이 다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강미용 교수님은 전공이 그쪽이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쪽 언론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서라도 좀 다룰 수 제가 없나요? 뭐 그 정도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냥 외신만 방구석에서 아이고.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부정선거 외신이 안 다룬 이유는 한국 언론이 안 다룬. 자, 다시 말해서 한국 언론이 이제 다루기 시작하면 외신도 막 터져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강력한 집회 같은 걸 아까 강명우 교수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집회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신도 다 뭔가 이벤트는 사건이나 예. 뉴스 가치가 있는 뭐 가치라고 해서 너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 뉴스 밸류가 있는 네. 이거 실으면 좋겠는데 근데 라는 뭔가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미베인 교수 논문도 나왔고 부정선거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나온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다루나? 그런데 미국 언론도 예. 어려운 건 잘 안 다뤄요. 너무 많이 그렇지 이건 예. 어, 논문 너무 많이 논문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박사님. 그 미국의 방송들이요. 좀 그림이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신문도 뭔가 이렇게 좀 핫한 이슈가 되는 거는 좋아하는데 어려운 얘기는 잘 안 다뤄요. 네. 그래서 미국 방송 뉴스에서요. 유엔을 잘 안 다뤄요. 음. 유엔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전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유엔을 안 다루는 이유가 유엔은 회의하는 장면이 똑같아요. 음. 그 그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방송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재밌어야 되고 예. 또 신문 같은 경우도 독자 입장에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되는데 어려운 이슈는 잘 안 다루는 거는 외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국 언론이 이렇게 다뤘으니까 우리가 다룬다라는 거가 사실은 맞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안 다뤄지는 네. 거죠. 일본에서는 좀 다루고 있는데 또 여기서는 일본 뉴스는 또 극우 네. 매체라고 이러면서 막 치부해 버리고 그런 거를 또 인정을 안 하니까 미국에서 좀 다뤄줘야 되는데요. 자, 앞으로 다루도록 우리 또 국민들이 많이 또 애써주고 교포들도 많이 애써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혀 안 다룬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일부 좀 나오긴 했으니까요. 네, 강매연 TV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